2년 만에 마침내 한국 영화계에 기적이 찾아왔다. 지난 2월 4일 조용히 개봉한 사극 영화 한 편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전국 극장가를 뒤흔들며 마침내 1,000만 관객의 벽을 허물었다. 지난해 단 한 편의 1,000만 영화도 탄생하지 못해 침체의 봄에 빠져있던 한국 영화계에 완과 사는 남자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3월 6일 오후 개봉 31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 또 하나의 이름을 새겼다. 이는 2024년 범죄도시사가 세운 22일 돌파 기록보다는 다소 느린 속도이지만 같은 해 1,000만 관객을 달성한 파묘의 30일 기록보다는 하루 앞선 성과다. 범죄도시사 이후 꼬박 2년 만에 탄생한 첫 1,000만 영화이자 국내 역대 상영작 중 34번째, 한국 영화로는 역대 25번째 1,000만 기록이다. 1,000만 돌파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놀라운 기록을 쏟아냈다. 3월 8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관객 수는 1,117만 명을 넘어섰다. 단 이틀 만에 추가로 100만 명 이상을 극장으로 불러 모은 것이다. 이 수치는 2003년 개봉해 한국 영화 사상 첫 1,000만 관객을 기록했던 실미도 1,108만 명, 2022년에 블록버스터 아바타, 물의 길 1,082만 명, 2023년에 범죄도시 3 1,068만 명 등 무려 7편의 흥행작을 단숨에 추월한 성적이다. 실시간으로 역대 1,000만 영화 순위표를 다시 쓰고 있는 이 작품 앞에 영화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성과가 특히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의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흥행이 매우 까다로운 사극 장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사극은 현대 관객들에게 다소 거리감을 줄 수 있는 시대적 배경과 언어 표현 때문에 오락 영화나 액션 블록버스터에 비해 흥행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영화는 2014년 개봉한 명량 이후 무려 12년 만에 탄생한 1,000만 사극 영화가 됐다. 여기에 더해 왕의 남자 2005와 광해 왕이 된 남자 2011을 잇는 역대 네 번째 1,000만 사극 영화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한국 영화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장항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조선시대 비운의 왕 단종을 소재로 삼고 있다. 역사 속에서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단종의 이야기를 기존의 비극적 시각이 아닌 따뜻한 휴머니즘의 시선으로 풀어낸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스크린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단종이라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왕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의 삶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흔히 사극하면 떠오르는 권력 다툼이나 전쟁의 서사 대신 인간적인 감동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전 세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소문의 힘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는 개봉 초기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관람을 마친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리뷰와 감상을 공유하면서 잠재적 관객들의 기대감을 자극했고, 이 흐름이 실제 극장 예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 속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호랑이 장면이 완성도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밈으로 소비되며 오히려 영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관람 욕구를 더욱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SNS에서는 영화 속 다양한 장면과 대사들이 각종 패러디 콘텐츠로 재탄생하며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현상이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1,000만 돌파 당일인 3월 6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영화관은 완과 사는 남자를 관람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대구 CGV 한일점에도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줄지어 입장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을 찾은 21세 여성 관람객 김지현 씨는 지난해 다른 영화 이후로 극장 방문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밝히면서도 1만 5천 원이라는 티켓값이 여전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평이 워낙 좋아서 망설이지 않고 관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싸진 관람료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의 품질과 입소문에 대한 신뢰가 그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흥행의 열기는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고르게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3월 7일 일일 누적 관객 수는 75만 4,547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3일절 대체 휴일이었던 3월 2일의 72만 8,936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공휴일이 아닌 일반 주말임에도 법정 공휴일의 관객 수를 초과했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단순한 초반 흥행 돌풍을 넘어 안정적인 장기 흥행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한국 영화는 개봉 이후 2, 3주를 정점으로 관객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왕과 사는 남자는 오히려 줄을 거듭할수록 관객이 늘어나는 이례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의 흥행도 이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코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봉일부터 3월 7일까지 대구 지역 누적 관객 수는 50만 7,457명을 기록했다. 특히 3월 7일 하루 동안의 관객 수는 전날 대비 무려 157.5%나 급증하며 지역 내 관람 열기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주말 관객 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추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개봉 첫 주 주말 관객 수는 2만 8,826명이었지만 2주 차에는 3만 8,466명, 3주 차에는 5만 2,165명, 4주 차에는 6만 9,637명으로 매주 눈에 띄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리고 3월 7일 단 하루에만 3만 3,524명이 대구 지역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며 주말 1일 최다 관객 수 기록을 새로 썼다. 5주차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현지 극장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개봉 이후 관객 수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영화로서의 성격이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희귀해진 요즘 극장가에서 왕과 사는 남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혹은 조부모 세대와 손자 세대가 한자리에 앉아 웃고 울 수 있는 작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레 재관람 수요와 주변 추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는 앞서 언급한 SNS 중심의 자발적 바이럴 효과다. 수십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대작들도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 속에서 관객 스스로가 콘텐츠 생산자가 되어 입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은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이 됐다. 영화의 흥행 효과는 스크린 밖으로도 활발하게 번지고 있다.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강원도 영월군이 전국적인 여행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단종의 유배지이자 슬픔의 공간으로 묘사된 청령포와 단종의 능인 장릉을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월 7일 기준으로 청령포와 장릉을 방문한 올해 누적 관광객 수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 한 편이 지역 관광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영월군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매년 영월에서 열리는 단종문화제가 올해는 특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인 제59회 단종문화제에는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직접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전국 각지의 영화 팬들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영화와 지역 문화가 시너지를 이루며 새로운 콘텐츠 관광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침체되었던 한국 영화계에 왕과 사는 남자가 불어넣은 이 활력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 누적 관객 수는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가 이제 영화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한편의 사극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거리로, 극장으로, SNS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여러분은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관람하셨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